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휴장 기간 중 글로벌 시장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9월 29일 진행된 미국 대선 TV 토론은 역사상 최악의 난장판 토론이었으며 10월 1일 도쿄 증권거래소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날 하루 동안 전체 거래가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경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코비드-19 확진 소식이 긴급하게 전파되었고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휴장이었지만 상승 진행 거래 중이던 일본과 호주는 이 속보에 하락 전환하며 낙폭을 키우다 마감했습니다. 뉴욕 지수 선물과 유럽 선물은 급락했고 S&P 빅스 선물은 일시적으로 10%대까지 급등을 보이기도 했고 WTI 선물도 급락을 보였습니다. 평소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시하는 듯한 언행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뒤처지는 상황과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 확진이 가뜩이나 불확실성이 가장 팽배해지는 이 기간에서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 시장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빴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 1순위인 펜스 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같은 공간에서 침 튀기는 설전을 벌인 조 바이든 후보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을 수행한 이방카와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 부부도 음성 판정입니다. 불안감을 가지고 시작한 뉴욕 3대 지수는 1.01%에서 2.15% 하락 출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증상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측근들의 음성 판정, 미국 경제의 근간인 소비 지표가 양호한 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부양책 합의 관련 낙관적 견해 등으로 다우 지수는 장중 상승 전환하기도 하였으며 일제히 낙폭을 줄였으나 장 후반 다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애플 3%대, 테슬라 7%대 등 기술주들이 낙폭이 커서 나스닥은 시초가 부근인 긴 윗골이 음봉도지 마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은 부양책 협상과 관련한 역학 구도를 바꿀 수 있다면서 합의에 낙관적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이 부양책에 포함되거나 또는 별도 법안으로 조만간 도입될 것이라고 밝혀 항공주들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부양책 협상에서 5개 문제에 대해 아직 이견이 있으며 이에 대한 백악관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부양책 합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으로 조만간 절충안에 대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목요일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와 시장 예상치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9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66만 1000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80만 명보다 크게 적었습니다. 9월 실업률은 7.9%로 시장 예상치인 8.2%보다는 낮았지만 이는 노동시장 참가율이 하락한 영향으로 평가절하되었습니다. 고용의 회복이 상당히 정체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이와 달리 9월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태도 지수는 80.4로 전월의 74.1과 시장 예상치인 79.0을 상회하는 좋은 지표가 나오며 투심을 안정시켰습니다. 공포지수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빅스는 8.13% 큰 폭 상승 출발해 장중 11.99%까지 급등했지만 3.48% 상승한 27.63포인트를 기록하며 상방 지지선인 27.81포인트 밑으로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0.43% 하락한 온스당 1900.2달러를 기록했고 WTI는 상황의 변동성에 취약함이 노출되며 4.31% 급락한 배럴당 37.05달러로 마감하였습니다. 주요국의 주간으로는 다우 1.87% 상승, 5주 만의 상승입니다. 나스닥 1.48% 상승, 윗골이 음봉도지죠. S&P 1.52% 상승, 역시 5주 만의 상승입니다. 중국 0.04% 하락, 2주 연속 하락이고 홍콩 0.96% 상승, 5주 만의 상승입니다. 대만 2.31% 상승, 일본 0.75% 하락, 3주 연속 하락입니다. 호주 2.56% 하락이고 영국 1.02% 상승, 독일 1.76% 상승, 프랑스 2.01% 상승 등 유로존은 3주 만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의 주간으로는
공포지수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빅스는 주간 4.74% 상승, 금값은 2.28% 상승, WTI는 7.95% 폭락입니다. 결과적으로 주간 기준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빅스의 상승이란 점은 불확실성에 의한 변동성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의 폭락을 이거래일간 견조하게 일부 되돌리며 연휴에 들어선 우리 증시는 주간으로 코스피 2.15% 상승, 코스닥 4.93% 상승을 보였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단기 폭락에 대한 반발 매수가 진행된 기술적 반등이었습니다. 지난주 이거래일간 코스피는 기관 2,926억 매수, 외인은 1,290억 매도로 외국인은 7일 연속 매도를 보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인 224억 매수, 기관 259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특히 선물에서 외국인은 지난주 이거래일간 4,261억 매도, 최근 9거래일간 1조 3,400억의 매도 우위를 보이며 최근 몇 개월간과 다른 수급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에서의 급작스러운 외인 매도 확대는 우리 시장의 고점 차익이라는 시각도 가능하고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에 의한 환차익 확정용 단기 매도로 볼 개연성도 아직은 있습니다. 선물이 현물보다 낮은 베이시스의 백오데이션 우위 상황에서의 외국인 선물 매도는 우려스럽지만 채권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휴 이후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도 체크해야 할 중요 사항입니다.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가 코스피에서는 최근 3거래일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의 기간 매도는 지속적이고 강한 상태가 유지 중입니다. 이에 대한 체크도 필요합니다. 연휴 후 우리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는 한 달 남은 미국 대선 전국에 의한 불확실성 확대와 연휴 동안의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추이입니다. 트럼프의 증상이 경미하다고는 하지만 고령인데다가 임금 군병원으로 이동해 입원하기로 하는 등 불안 요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트럼프 확진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른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에 우리 시장의 연동성이 극도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긴 연휴간 인구의 이동이 잦아 최근 두 자릿수로 감소한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는 상황은 금융시장에 다시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위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주간으로 원달러는 0.24% 하락한 1169.5원으로 마감했고 코스피 빅스는 지지난주의 급등을 딛고 7.58% 하락한 24.1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삼바와 셀트리온이 주도하는 코스피 의학은 급락 뒤 회복이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 반등 확인이 필요하고 코스닥 제약과 코스닥 바이오, 코스닥 IT는 2거래일간 일부 회복을 보였습니다. 주간으로는 코스피 의학 1.15% 상승, 코스닥 제약 4.89% 상승, 코스닥 바이오 7% 상승, 코스닥 IT 하드웨어 5.08% 상승입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2차 전지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의 움직임과 미국의 중국 SMIC 제재에 대한 반사이익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번 주 흐름도 관심입니다.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이 부각되며 언택트 종목과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중요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장대 음봉을 적은 거래량의 5.49% 양봉으로 하락을 멈춘 HLB는 지지선인 102,300원 종가상 재이탈 여부와 만약 이탈 시 직전 저점인 98,000대 라인의 재지지 여부 그리고 상방시와 하방시의 거래량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5일선 21선 사이에서 방향성을 어디로 가지냐이고 역시 관건은 거래량입니다. 상방으로는 109,000대 라인과 하방으로는 102,300원과 98,000대 라인의 이 지지 저항 안에서 방향성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약 2주간 있었던 많은 재료들이 주가 상승을 도모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소멸된 것으로 보시면 안 되겠고 가치가 축적되고 있는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먼저 노출되어 버리는 재료와 그에 따른 왁자지껄 그리고 수급 부재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지만 이것은 진짜 흐름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진짜 흐름이 나타나게 될 때는 수급의 강도가 그것을 먼저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HLB 생명과학은 지난주 핵루이 제약으로부터의 유방암 표적 항암제 파이로티닙 라이센스인 모멘텀으로 올해 들어 종가 기준 일봉상 두 번째 고점, 주봉상 최고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요일은 큰 폭 상승 갭을 훼손하는 상승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슈 대비 적은 거래량으로 수급이 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31,650원 저항선 안착에 실패하여 이번 주는 하방으로 28,800 라인과 상방으로 31,600 라인 사이에서 방향성을 찾겠지만 시장과 LB의 흐름이 연동하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미국 대선 토론 직후 미국 언론은 앞다투어 바이든의 우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누가 당선되었을 때 한국 시장의 우호적인가에 대해 분석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대체로 트럼프 당선 시 미중 간의 갈등 재점화로 몇 년간 경험했듯이 한국 시장엔 상당히 부정적이고 바이든의 당선 시 원화 강세로 한국 시장에 유리하다는 논조의 분석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누가 당선될지 아직 모르고 누가 당선되었을 때 우리 시장이 더 안정될지는 너무나 많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그런 단편적인 잣대 적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소비가 경제의 근간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은 수출입니다. 원화 강세가 수출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을 위축시키게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은 현재도 최고치이며 이에 대해서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서 이미 자리 잡은 상태이고 우리 시장은 충분히 이에 대한 경험치를 쌓고 있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하겠습니다. 증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분석되는 바이든의 당선 시 막대한 유동성의 힘이 소멸될 가능성이 커 월가에서도 우려 중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며 연말 대주주 양도세가 뜨거운 화두입니다. 과세 대상을 10억에서 3억으로 줄이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가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 기준이 코스닥 기준으로는 예전에는 50억이었고 그게 20억, 15억, 10억으로 줄어오다 3억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규모와 현재 주식시장에 진입한 개인의 비중 등으로 볼 때 3억이라는 기준은 대주주라는 용어를 빌려 쓰기조차도 부끄러운 타당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거기에다 합산 대상이 배우자, 조부모, 손자 등 직계 존비속으로까지 확대되며 사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밖에 없는 웃지 못할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1년 평균 보유가 아니라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 이틀 전 종가까지만 매도하고 다시 다음날 아침에 매수하며 대주주 기준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 형평성에도 상당히 위배되는 규정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가 작년보다 훨씬 많은 수량이 집중되며 지수에 상당한 하방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여권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개입 중이고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넘긴 상태로 기재부의 반응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기사에서는 기재부가 특수관계인 규정 완화 등 절충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어차피 2년 후 전면적 세제 개편이 확정된 상태에서 시장 하방만 유도하는 이 사안은 강한 조세 저항으로 세수 확보 실패와 증시의 하락만 발생하는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기재부와 금융당국의 현명한 판단과 조치가 하루빨리 나와야 하겠습니다. 연휴가 아직 이틀이 남았습니다. 푹들 쉬시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